참 최근에 상담한 내용도 있고 뭐 공정하면서 이제 겪은 일도 있습니다만은 참 사기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. 우리나라는 사실 사기꾼의 천국이다 이런 말이 있죠. 일본에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일본에 비해서 거의 뭐 한 100배 이상 사기꾼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. 음,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기를 치고 뭔가 이제 발각이 되고 뭐 신용 불량자가 되더라도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이렇게 뭘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국은 상당히 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좀 느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신용이 나빠지면은 실제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습니다. 근데 아직 한국은 그런 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최근에 상담한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군대에 있는 이제 일반 병으로 들어갔다가 거기 군대에 있는 약간 선임이죠. 선임 한때 여러 번 이제 처음에는 뭐 한 200만 원, 300만 원 이렇게 어, 그 급하다고 해서 빌려줬다가 그걸 뭐 계속 수십 차례에 걸쳐서 돈이 몇 천만 원 될 때까지 빌려주고 그걸 돌려받지 못하고 이런 일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선임이란 친구가 한 명뿐만 아니고 피해자가 뭐 한 20명 정도 되는 겁니다. 알아보니까 나중에 이 친구가 이제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걸 막 자금이 없으니까 여기서 200, 저기서 300, 뭐 이렇게 합해서 나중에는 1,000만 원, 2천만 원, 3천만 원 합해서 한 2억인지 3억인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. 정말 나쁜 놈이죠. 근데 공정을 하면서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축구회, 조기 축구회에 있는 한 놈이 이제 거의 한 10명 이상 사람들한테 200만 원, 300만 원 이렇게 빌려가지고는 갚지 않는 거죠. 그것도 알고 보면은 아마 게임이나 도박에 빠진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피해자들끼리는 사실 처음에는 잘 모르는 거죠. 그리고 뭐 한 2년, 3년쯤 된 것 같은데, 또 하면 군대, 그러니까 거제에 있는 군대에서 또 한 10여 명 사람에게 이렇게 빌리고 갚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또 최근에 어떤 아주머니는 어, 인터넷에서 주식을 하다가 막 좋은 수익을 주겠다 해가지고 1억 몇 천만 원을 투자를 했다가 완전 그냥 이제 사기꾼이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죠. 참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인데 이거는 뭐 거의 살인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참 사기꾼도 이 방법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. 저도 사실은 사기를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. 되게 거의 한 17년, 18년 좀 돼가네요. 2008년경이니까. 사실 그 전에 제가 국선 전담 변호사라는 걸 했기 때문에 교도소에 엄청 많이 접견을 다녔거든요. 그러면 사기 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쭉 보면은 도대체 왜 이렇게 사기꾼도 나쁘지만은 이거 피해자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기를 당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막상 당하고 보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. 어떤 일이냐면은 뭐 그 당시에 이제 아주 제가 친한 형하고 형이 있었고 약간 이렇게 직장이 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었고 직장을 좀 이렇게 어떤 일을 구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중국의 어떤 페인트를 판매하는 그런
그 사업이 좋다고 소개를 해서. 근데 그 페인트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니까 교육장 출신이에요. 그 경남 어디 모처 교육장 출신이고 사람이 뭐 괜찮은 것 같아서 그 내 친한 형한테 이제 소개를 해줬어요. 이걸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니까 그 형이 듣더니 같이 나하고 같이 해보자고.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럼 뭐 나도 사실은 변호사를 한 20년 하니까 재미도 없고 막 중국에 진출을 해서 뭔가 좀 넓은 데서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같이 해보자. 근데 돈을 그러면 5천만 원씩 이제 형이 5천만 원, 내가 5천만 원 투자를 하는데 그럼 뭔가 담보를 제공해 주겠다고 그래요, 상대방에서. 그래서 이제 어떤 자그마한 그 김해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걸 이제 계약을 하는 날 담보를 뭐를 가져오겠다 해서 하는 날 보니까 담보물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등기부에 막 경매 신청도 돼 있고 그 엉망인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 형한테 이거는 하지 맙시다. 이거는 영 엉망이다. 담보가 안 됩니다. 했더니 그 형이 그냥 해보자는 거예요. 그 교육장이고 뭐 또 자기가 그 당시 뭔가 일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어요. 그래서 그 내가 아주 친하고 이제 신뢰를 하는 그 형이 해보자고 하니까 나도 사실은 이제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막 그 뭔가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 그런 이제 좀 마음이 있었죠. 그럼 좋습니다. 해봅시다. 이렇게 된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페인트도 완전히 그 막 엉터리고 결국 사기를 5천만 원씩 5천만 원씩 사기를 당하고 나는 거기다 추가로 한 1천만 원 더 또 비용이 필요하다 해서 더 보내주고 이래가지고 저는 한 6천 정도 손해를 봤으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한 1억 이상 되는 돈이죠. 근데 하여튼 뭐 저는 그래도 어떤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어떻게 운이 좋게 공정인으로 임명을 받아서 그럭저럭 지금까지 이렇게 먹고 살고 있지만은 그 형은 참 그 마지막 남은 그 자금이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완전 엉망이 됐죠. 그래서 참 이 사기라는 것도 사기를 치는 사람도 사람이 물론 나쁘지만은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그런 뭔가 사기를 당할 만한 어떤 욕심이라든지 환경, 처지, 관계 이런 게 뭔가 딱 맞아 떨어지면은 그렇게 당하는 것 같아요. 그런 걸 하여튼 참 주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2, 300 빌려달라고 할 때 최근에 그런 사례를 보면은 처음에 2, 300 빌려주고 어떤 신뢰가 없다 싶으면은 딱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지. 그 2, 300 돌려받기 위해서 또 100만 원, 또 200만 원 이래 하다 보면 몇 천만 원이 되는 거죠. 참 그런 사기꾼이 없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세상에는 뭐 좋은 사람, 나쁜 사람, 또 이상한 사람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죠.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.